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방송 개시 80돌째 즈음하여 대외 방송 개시에 참가하여 빛나는 역사의 자옥을 남긴 방송 일꾼들에 대한 연재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외 방송은 이름난 기자들의 이른바 모교였습니다. 그중 많은 기자들은 80년대 말에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방송을 개편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오늘의 개편된 텔레비전 방송과 더불어 빛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알렉산드르 류비모브도 있습니다. 배우와 정탐 일꾼의 아들인 알렉산드르 류비모브는 부모의 재능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름난 기자들 중에 한 명인 그는 견해라는 방송 프로에 처음으로 출연했습니다. 80년대 말에 나타난 이 방송 프로는 새로운 속도와 양상을 갖추고 소련 텔레비전 방송의 국부적인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류비모브의 기자 생활은 당시의 대방송인 모스크바 방송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한 80년대 중엽부터 스칸디나반도 나라 담당 방송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방송은 그만하면 민주주의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서방 부르주아 출판물에 대한 조사도 하나의 일감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류비모브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Для меня это было абсолютно удивительное время, потрясающее, потому что я не представлял себе, что вообще такое возможно. 나에게 있어서 당시는 정말 놀라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실내로 직맹회의가 단마루크 말로 진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대외방송으로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청비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마루크 말로는 당수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소련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대담성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우리 방송국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유의 분위기와 의사표현과 창작 가능성이 보장되었고 심지어 그 대가로 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방 신문들을 읽고 부르주아 방송을 들으며 여러 견해를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나의 직업적 성장에서 제일 좋은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련의 검열제도는 말마디와 억양의 변화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본의 아니게 우리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청비서의 보고서나 정치국의 보도자료를 원문이 아니라 요약해서 방송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자유였습니다. 레오니드 브레즈네브의 연설을 어떻게 감히 편집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의 정치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외방송에서 일하면서 여러 나라 정치자들이 소련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스크바 방송은 초리 장막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국의 정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알렉산드르 류비모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Там их письма, отвечали на их музыкальные заявки. Мне очень нравилось что-то современное, когда мы ставили... 우리는 언제나 정치자들의 편지에 회답을 해주었으며 음악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현대적인 것을 바랬고 그래서 로큰롤을 내보내고 로크 음악을 송출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국내 방송들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검열과 통제를 도울받았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대외방송은 수많은 전설과 신화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은 루스트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1987년에 붉은 광장에 독일의 비행사가 자가용 비행기를 착륙시킨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특이할 만합니다. 나와 동료들은 이 사건을 직접 목격했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연루자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보자마자 추가적인 상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지적하고 알렉산드르 류비모브는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Говорит, я сейчас сбегаю туда, идти туда,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Вот гонорарчик, нам с тобой на пиво по 1,5 рубля. А ты за меня... 그날 나의 동료는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하고 방송하면 맥주값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나보고 근무를 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그는 붉은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현장에 도착하니 국가안전위원회 일꾼들이 벌써 루스트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상금은 받았지만 그 후 추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 방송이 이 소식을 세계에 전하면서 외국 비행기의 붉은 광장 착륙 사실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련 국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우리가 이 도발 사건의 공범자인지 아니면 3루블이라는 악명 높은 상금을 기대한 우연한 목격자인지 이해하려고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상금에만 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확신시켰습니다. 그 후 위원장은 반탄기관의 순수 맥주보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통보했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1987년부터 알렉산드로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국영 텔레비전 방송 보도 통로인 OSG의 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 류비모브는 대방송에 대한 소련의 검열 제도가 있었지만 비아트니츠카야 고리에 있는 방송청사의 분위기는 항상 창작적이고 심지어 자유로웠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기자들의 재능을 꽃피우는 좋은 부식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소리 방송은 방송 개시 80돌새 즈음하여 11월에 국제 로우 방송 축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축전에는 로우 방송을 진행하는 모든 방송 회사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